안녕하세요. 이슈타파 최봉기입니다. 샹하이 묘토수에서 깽판으로 불거진 중국의 테슬라 때리기가 단순히 일회성을 띈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시도탄으로 쏟아진 중공 언론과 온라인의 테슬라에 대한 비난과 공격에는 과연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여기에는 향후 세계 제조산업의 주도할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다툼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을 두고 벌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다툼과 예전보다 위상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이 배터리 산업을 쥐고 앞으로 어떻게 세계를 흔들려고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의 배터리 스타트업 회사인 솔리드 파워의 전고체 리튬 배터리가 정식으로 생산되어 배송되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출력과 전기 저장량이 기존 액체 전지보다 2배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에너지 업계는 혁명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솔리드 파워가 미국 배터리 업계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솔리드 파워의 성공에는 미국 정부가 제공한 리튬 황화학 독점 특허 라이센스와 하나로 약 345억 원의 지원금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솔리드 파워는 많은 투자자로부터 하나로 약 778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합니다. 주요 투자자에는 포드, BMW, 그리고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삼성, SDI뿐만 아니라 중국의 완샹그룹이 인수한 미국의 배터리 제조사인 A123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솔리드 파워는 완샹 A123이 가진 권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A123은 한때 미국의 최첨단 리튬 배터리 업체였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총애를 받았고 수억 달러를 지원받았지만 2012년에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의 외국투자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중국 완샹그룹에 하나로 약 2,859억 달러에 매각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매체 와이어 차이나는 미국 정부가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얻은 것은 없고 남 좋은 일만 시켰다는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남이란 당연히 중공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완샹그룹은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창업주가 시진핑으로부터 수차례 찬사를 받을 정도로 중공과 아주 관계가 밀접합니다. 완샹은 A123과 전기자동차 제조사인 피스크를 사들인 데 이어 지난 2017년 이후 솔리드 파워와 아이오닉 미터리얼에 투자를 했습니다. 두 곳 모두 미국 고체 배터리 분야 기술의 선두주자들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아이오닉 머터리얼은 완상 A123과 아이오닉 머터리얼이 당을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기념비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완샹그룹은 미국에서 얻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신에너지 배터리 산업의 선두주자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중국 매체에 따르면 2017년 샹하이 GM이 배터리 공급 업체로 완샹 A123을 선정했고 완샹이 10억 달러를 수주했다는 소문이 전해졌지만 이 내용은 완샹 공식 홈페이지에서 삭제됐다고 합니다. 완샹 측은 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하죠. 폭스바겐 그룹도 완샹 A123으로부터 동력 배터리를 납품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A123과 같은 배터리 회사는 미국 정부의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라와 제조 능력 부족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외국투자위원회는 완샹이 A123을 인수하려고 하자 이에 관여했다가 A123이 파산을 선포하자 결국에는 개입을 포기하고 완샹이 인수하는 것을 허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터리 사업에 있어서 중공이 깔아둔 포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크고 깊습니다. 미국은 과연 이 배터리 공급 사슬에서 중공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중공은 이미 제12차 5개년 계획 시기인 2011년부터 신에너지 차량을 중점 발전 사업으로 삼고
에너지 전략 및 신에너지 차량 산업 발전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에 맞춰 신에너지 차량 보조금 정책도 펼쳤죠. 그로 인해 중국은 세계 최대 신에너지 차량 시장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2020년도 중국의 신에너지 차량 생산량은 136만 6천 대였다고 합니다. 중국은 전기차 산업에 힘입어 배터리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여 이미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UBS 정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업체들이 자동차 동력 배터리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는 80%로 더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미 대통령이 미국은 반드시 전기자동차 생산량을 늘려서 중국을 따라잡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기관에서는 미국은 현재 배터리 생산에 있어서 중국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분야에서도 중국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원자재 시장 정보 제공 업체인 벤치마크 미네럴 인텔리전스의 한 분석가는 현재 미국에서는 주요 배터리 공장이 3곳뿐이어서 지금부터 2030년까지 최소 20개의 배터리 공장을 더 지어야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배터리뿐만 아니라 충전소 부족 역시 바이든의 전기차 사업 계획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통계자료 사이트인 스티디스타닷컴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미국에서는 약 10만 대의 공용 충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 데이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중국에는 약 80만 7천 대의 공용 충전기가 있다고 합니다. 통계만 놓고 봤을 때는 중국과 미국의 공용 충전소 비율은 무려 8대1 정도입니다. 중공이 신에너지 배터리 사업에서 선두적 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 핵심 광산물 장악에 있었습니다. 배터리 생산에는 코발트, 리튬 등 핵심 원소와 히토류 금속이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리튬은 주로 호주와 남미에 분포되어 있지만 생산 등 통제권은 이미 중공의 손아귀에 넘어간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에너지부 2020년 보고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전 세계 리튬 배터리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이 두 번째로 많은 생산을 하고 있지만 겨우 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코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거대 광산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라는 콩고에 구리, 코발트 광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가 덴케 풍그룹 광산의 지분 56%와 키산프 광산 지분의 95%를 중국 기업 낙양 몰리버텐에 각 26억 5천만 달러, 5억 5천만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맥모란이 매각한 두 개의 광산은 세계에서 가장 큰 코발트 광산 중 하나입니다. 이로써 낙양 몰리버텐은 세계 굴지의 코발트 생산업체가 되었습니다. 낙양 몰리버텐은 전형적인 중공, 국영기업 개혁 사례로 명목상으로는 민간기업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국유자산 감독관리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낙양 몰리버텐은 중국의 동력 배터리 1위 업체인 닝스스타이에 전략적 지분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현지 시장 조사업체인 가오공 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 배터리 회사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1위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닝더스타이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26%이고 배터리 설비 상위 10개 기업 중 6곳이 무려 중국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들 중국 기업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무려 41.1%에 이른다고 합니다. 글로벌 최대 배터리 업체인 중국 닝더스타이와 중국의 광산 선두 업체인 낙양 몰리버텐과 손잡은 것은 신에너지 배터리의 글로벌 공급에 있어 중국의 지배력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마르크 루비오 미 상원의원은 지난달 12일 바이든의 기후 정책은 중공에 큰 선물을 주는 것이라며 이를 경고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바이든의 기후 정책 계획의 핵심이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는 수백만 개의 태양 전지판, 전기차 충전소 등 값비싼 녹색 인프라를 사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모두 중공이 생산을 주도하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28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컨설팅 업체 우드 맥켄지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중공이 청정에너지 경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세계의 탈탄소화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에너지 경쟁에 대한 정치인과 국제 언론들의 우려가 그냥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중공 정권은 여전히 히토류 공급 차단으로 미국의 타격을 주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공업과 정보화를 담당하는 중공 공신부는 히토류 관리조례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히토류 수출 제한을 떠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중공을 향해 무역 전쟁을 벌이자 중공은 외국의 제재에 반격할 수 있는 히토류 전략 수립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중공 관영 매체는 직접 히토류 카드를 꺼내면서 미국을 압박했었습니다. 매슈 퍼틴지 전 미 NSC 보좌관은 지난 15일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공이 공급 사슬에서 우위를 강화해 무역을 무기화하고 경제적 협박을 이용해 더 많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니지 시사평론가는 미국의 신에너지와 배터리 산업이 궁지에 몰려 있다며 시진핑과 중공의 포석 아래 바이든 정부와 중공은 같은 출발선에 있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 더 나쁜 것은 시진핑이 신에너지와 핵심 광산물을 포석으로 깐 만큼 그의 의도가 전기차와 배터리에 그치지 않고 마스크 외교, 백신 외교로 추진한 것처럼 세계를 협박해 중공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와 규칙을 세우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침투와 과학기술 저체의 고수인 중국은 막대한 자본력으로 다른 나라의 지적재산권을 탈취하며 세계 경제와 정세를 중공의 발 아래 두려고 합니다. 배터리 산업, 미래 신에너지 사업은 그들의 전략 사업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시진핑의 미국과의 신에너지 사업 패권 다툼은 전 세계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 이슈타파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